70세 이후에도 가슴 설레는 일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 별거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생전 처음으로 도전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완전히 새로운 자극에 신선하게 반응하면서 우리의 뇌를 더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슴도 설렐 수 있고 우리의 뇌도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버스를 타고 여행을 떠나본 분, 처음으로 카페에 가서 키오스크로 커피를 주문해 본 분,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분, 처음으로 헬스장에 등록해서 운동을 시작한 분, 처음으로 자전거 페달을 밟아본 분, 처음으로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70세가 넘어서 인생이 다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 나이에 뭘 새롭게 시작하겠어? 이미 다 늦었는데 뭘 더 할 수 있겠어?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연구소가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70대 이후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으신 어르신들보다 평균 수명이 7년이나 더 길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 25년간 노년 심리와 생활 패턴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대학 강단에만 서 있던 제가 현장으로 뛰어든 건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완전히 무너진 어머니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문제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변화를 포기했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 저는 전국의 복지관과 주민센터를 다니며 어르신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었습니다. 70 이후의 삶이 오히려 더 반짝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갈 곳이 없다고 하시고 할 일도 없다고 하십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것도 필요 없고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변화의 순간들이 그걸 증명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정작 하고 싶었던 일들은 다 미뤄뒀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 미뤄두었던 꿈을 꺼낼 시간입니다. 하루를 새롭게 바꿀 작은 용기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보고 경험한 70 이후 인생을 다시 반짝이게 만드는 5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실제 어르신들이 실천해서 삶을 바꾸신 방법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일상상을 보내고 계십니까?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은퇴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던 분인데 은퇴하고 5년 동안 집에만 계셨습니다. 매일 텔레비전만 보시고 말수도 점점 줄어들고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따님이 교통카드를 선물로 드렸고 그분은 용기를 내서 동네 버스를 타고 시장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나가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지금은 동네 봉사활동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작은 실천의 힘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바로 그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건
노년의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여행, 새로운 음식, 옷차림의 변화, 기록하는 습관, 몸을 움직이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뇌를 활성화시키고 우울감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인다는 게 여러 연구로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럼 먼저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여행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여행은 무리라고 생각하십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혼자 나서기엔 겁도 나고 뭐 하러 힘들게 나가냐는 말도 들으십니다. 그런데 여행이 꼭 비행기 타고 먼 곳에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가까운 곳으로의 소풍입니다.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하는 작은 모험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집 밖으로 나가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단순히 집 밖으로 나간다는 행위 자체가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74세 박정임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남편을 떠나보내고 5년간 집에만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전을 켜고 식사하고 또 텔레비전 보다가 잠드는 게 전부였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와도 얼굴에 생기가 없고 말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따님님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매주 전화해도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냥 집에 있다, 별일 없다, 괜찮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따님님이 생신 선물로 교통카드를 드렸습니다. 처음엔 뭐 하러 이런 걸 주냐며 시큰둥하셨습니다. 그런데 따님님이 한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니까 답답하실 것 같아서 가끔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시라고 말입니다. 화창한 봄날 오후 그분은 용기를 내서 집 앞 정류장에 섰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정하지 않고 그냥 그 시간에 정류장에 도착하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는 시외로 향했고 종점은 인근 도시의 재래시장이었습니다. 내리는 순간 생선 냄새, 아주머니들의 호객 소리, 튀김 기름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 손잡고 시장 구경하던 기억이 주르륵 떠올랐습니다. 이 가게 저 가게를 기웃거리다가 국밥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 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고 국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소풍날을 정해서 월요일엔 바닷가, 수요일엔 시장, 금요일엔 공원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동네 어르신들에게 여행 코스를 추천해주는 역할까지 하고 계십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바닷가, 동네 장터, 기차역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은 오히려 자유롭고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집 안에만 계시진 않으십니까? 나이가 들면 입맛도 자연스럽게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늘 먹던 된장찌개, 익숙한 김치, 평생 먹어온 반찬들만 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데 말입니다.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미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함께 잠들어 버립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어르신들이 단조로운 식단을 유지하는 어르신들보다 인지기능 점수가 평균 15%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뇌가 새로운 맛을 경험하면서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매일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모험입니다. 69세 김만호님은 평생 매운 음식을 전혀 드시지 못했습니다. 고춧가루가 조금만 들어가도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났습니다. 된장찌개에 고기구이, 나물 반찬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와 함께 베트남 쌀국수 집에 가게 됐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손자가 이거 맵지도 않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해서 한 숟갈 드셨습니다. 고수향이 퍼지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맵지도 않고 텁텁하지도 않고 깔끔하면서 향긋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한 젓가락, 두 젓가락 먹다 보니 어느새 그릇이 비어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음식은 안 맞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맛있게 먹을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쌀국수 데이를 만들었고 일본 라멘도 먹어보고 태국 팟타이도 도전했습니다. 입맛이 달라지니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새로운 맛은 단지 미각의 변화가 아니라 뇌를 깨우는 작은 각성제입니다. 내일 점심엔 처음 먹어보는 메뉴 한 가지만 선택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옷차림도 점점 단순해집니다. 편한 옷, 어두운 색, 늘 비슷한 스타일. 젊을 때처럼 꾸밀 필요가 있냐고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밝은 색 옷을 입은 어르신들이 어두운 색 옷을 입은 어르신들보다 자존감 점수가 평균 22% 더 높게 측정됐습니다. 옷은 자존감의 언어입니다. 색깔 하나, 옷 한 벌이 바뀌면 기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72세 이춘자님은 평생 검은색 바지만 입고 사셨습니다. 편하고 때도 안 타고 무난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윗옷도 회색이나 갈색 같은 어두운 톤만 입으셨습니다. 따님님이 밝은 옷을 사드리면 이 나이에 뭐 하러 이런 걸 입냐며 장롱 깊숙이 넣어두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일 선물로 받은 노란색 스카프를 목에 둘렀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에 장 보러 갔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어머니 오늘 얼굴이 환하네요 하는 것입니다. 생선 가게 주인도 스카프 예쁘다고 칭찬했습니다. 평소엔 그냥 지나치던 사람들이 하나둘 말을 거는 겁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 확실히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노란 스카프 하나가 얼굴 전체를 환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날 저녁 장롱을 뒤져서 딸이 사준 옷들을 꺼냈습니다. 연두색 블라우스, 하늘색 가디건, 베이지색 치마. 다음 날 아침 연두색 블라우스를 입고 거울을 보니 나이가 10년은 더 어려 보였습니다. 한 달 후엔 새 블라우스도 사고 연한 분홍색 신발도 장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입을까 하고 옷을 고르는 재미가 생겼고 외출하는 게 즐거워졌다고 하십니다. 오늘 최근 1년간 안 입은 옷들 중 하나를 꺼내 입어 보십시오.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루가 금세 가고 저녁이 되면 내가 오늘 뭘 했더라 싶을 때가 많으십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기록입니다. 기록은 단순히 저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증명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간단한 일기나 사진을 남기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주관적 행복도가 28% 더 높았다고 합니다. 기록이 자기 존재감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76세 정현호님은 평생 사진 찍는 걸 피해 오셨습니다. 카메라만 들이대면 손을 내저으며 싫다고 하셨습니다. 가족 사진도 억지로 찍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손녀가 놀러와서 할아버지 오늘도 커피 드세요? 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사진 한 장만 찍자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휴대전화를 들고 화면을 봤는데 거기에 본인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는 모습을 찍었는데 손녀가 할아버지 멋있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손녀가 내일도 커피 마실 때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마실 때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손녀가 좋아하면서 매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일상 기록이 습관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사진을 찍고 짧은 글도 함께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오늘은 산책을 다녀왔네. 오늘은 친구를 만났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니 사진이 30장 쌓였고 그걸 다시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3개월 후엔 100장이 넘었고 지금은 짧은 동영상도 찍으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공원에서 만난 강아지, 저녁 노을 같은 것들을 담으십니다. 기록이 쌓이니까 내 하루가 눈에 보이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중 마음에 남는 순간을 15초만 찍어 보십시오. 은퇴 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70이 넘으면 체력도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픈 곳도 생깁니다. 하지만 멈춰 있으면 더 빨리 늙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5년 생존율이 35% 높았습니다. 움직임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만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굳어버립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생각도 좁아지고 기분도 가라앉고 무기력해집니다. 71세 오재수님은 은퇴 후 완전히 무기력해지셨습니다. 4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갈 곳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뉴스만 봤습니다. 밥 먹을 때만 자리에서 일어나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소파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내가 산책이라도 하시라고 했지만 귀찮다고 하셨습니다. 몸무게는 늘어나고 얼굴엔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더는 못 보겠다 싶어서 동네 주민센터 탁구교실에 신청했습니다. 마지못해 따라간 체육관에서 70대 어르신들이 탁구 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강사가 라켓을 쥐어주면서 한번 쳐보시라고 했고 처음엔 공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라켓에 맞히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맞히니까 재밌었습니다. 공이 라켓에 딱 맞을 때의 느낌이 묘하게 중독적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땀을 흘리고 집에 돌아오니 몸은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뭔가를 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엔 밥맛도 돌아왔고 잠도 푹 잤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공을 제법 칠 수 있게 됐고 탁구 치는 어르신들과 친해지면서 점심도 같이 먹고 동네 산책도 함께 했습니다. 3개월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 30분 하고 오전엔 탁구 치러 가고 점심 먹고 낮잠 조금 자고 오후엔 책 읽거나 친구 만나십니다. 몸무게도 5kg 빠졌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탁구가 본인 인생을 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침 10분만 걸어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내일의 활력이 됩니다. 여행을 시작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거창하게 계획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여행 계획을 너무 완벽하게 세우려다가 결국 포기하시더군요. 그냥 이번 주 수요일 오전에 나간다. 이 정도만 정하시면 됩니다. 목적지도 버스 타고 가다가 마음에 드는 곳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 형태가 바로 무계획 당일치기였습니다.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교통카드 충전해 두시고 간단한 간식 하나 챙기시고 편한 신발 신으시면 준비 끝입니다. 혹시 길을 잃을까 걱정되신다면 휴대전화에 집 주소 메모해 두시거나 자녀분 연락처를 바로 누를 수 있게 해 두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건 날씨 좋은 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이나 너무 더운 날은 피하시고 봄이나 가을처럼 날씨 좋을 때 나가시면 기분도 훨씬 좋아집니다. 음식 도전할 때도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시도하면 오히려 거부감만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친숙한 음식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늘 먹던 된장찌개에 새로운 채소 하나를 넣어 본다거나 평소에 안 먹던 생선 종류를 한번 먹어 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3가지 이상 새로운 식재료를 섭취한 노인들이 영양 균형도 좋아지고 식사 만족도도 높았다고 합니다. 외국 음식을 처음 드실 때는 맵지 않은 메뉴로 시작하십시오. 쌀국수나 우동 같은 국물 요리가 소화도 잘 되고 부담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시기 부담스러우시면 자녀분이나 친구분과 함께 가셔서 나눠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맛이 안 맞으면 억지로 드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다른 메뉴를 시도해 보시면 되니까 말입니다.
옷을 바꾸실 때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 옷을 한꺼번에 다 사셨다가 결국 입지 않고 또 장롱에 넣어두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스카프나 모자 같은 작은 아이템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건국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연구에서 노인들의 옷차림 변화를 추적했는데 작은 액세서리 하나만 바꿔도 자신감이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카프 하나로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블라우스 한 벌, 그 다음엔 바지나 치마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색깔도 처음엔 너무 밝은 색보다는 파스텔 톤이나 베이지 같은 부드러운 색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꼭 새 옷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장롱에 묵혀둔 옷들을 꺼내서 다시 입어 보십시오.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옷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옷을 입고 나서 거울을 꼭 보십시오. 거울 보는 습관이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기록을 시작하실 때 가장 큰 장벽이 바로 휴대전화 사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카메라 기능을 어려워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휴대전화는 정말 간단합니다. 화면에 카메라 앱을 눌러서 큰 동그란 버튼만 누르시면 사진이 찍힙니다. 처음엔 자녀분이나 손주분께 도움을 받으십시오. 한 번만 배우면 그 다음부터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70대 스마트폰 사용자 중 80%가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거창한 풍경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아침 먹은 밥상, 창밖에 핀 꽃, 산책길에 만난 고양이, 뭐든지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찍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찍은 사진을 자녀분이나 친구분께 보내보십시오. 그분들이 좋아하는 반응을 보면 기록하는 재미가 더 생깁니다. 일기를 쓰실 때도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날씨 좋았다. 친구 만나서 즐거웠다. 이 정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운동을 시작하실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제가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처음부터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다치시는 분들입니다. 갑자기 1시간씩 걸으시거나 무거운 아령을 드시거나 격한 운동을 하시면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가 옵니다. 대한노인회 건강증진센터 권고사항을 보면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하라고 합니다. 걷기가 가장 좋고 집 앞 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로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횟수를 늘리시면 됩니다. 운동하기 전에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셔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선택하십시오. 수영이나 수중 걷기가 관절에 부담이 적어서 좋습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십시오. 같이 하는 분들이 있으면 동기부여도 되고 재미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엔 짧은 여행 한번 다녀오시고 다음 주엔 새로운 음식 한 가지 먹어보시고 그 다음 주엔 밝은 색 옷 한번 입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성급하게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작은 성공을 하나씩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부터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집 앞에서 시작하는 작은 여행, 둘째는 낯선 한 입으로 깨어나는 입맛, 셋째는 거울 속에서 만나는 새로운 나, 넷째는 매일의 순간을 담는 기록, 다섯째는 움직임으로 되찾는 활력입니다. 이 5가지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이제 변화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25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확인한 건 70대도 80대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위험이 높아지고 같은 음식만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어두운 옷만 입으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기록하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고 움직이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굳어버립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들이 치매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여행으로 우울감이 사라지고 새로운 음식으로 뇌가 활성화되고 밝은 옷으로 자신감이 생기고 기록으로 삶의 의미가 생기고 운동으로 건강이 돌아옵니다. 삶의 만족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모든 것이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통카드 하나, 새 메뉴 하나, 장롱 속 옷 하나, 휴대전화 카메라, 집 앞 산책로. 이미 여러분 곁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시작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딱 하나만 해 보십시오. 아침 산책 10분,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집 밖으로 나가서 동네를 천천히 걸어 보십시오. 그 10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일주일을 바꾸고 그 일주일이 인생을 바꿉니다. 인생이 별거 없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인생은 별거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해보는 그 한 가지라고 말입니다. 작은 여행 한 번, 낯선 음식 한 입, 새 옷 한 벌, 짧은 기록 하나, 가벼운 걸음 하나. 그게 모여서 인생을 다시 빛나게 만듭니다. 그러니 내일도 아니고 다음 달도 아니고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인생은 여전히 충분히 우리 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무엇부터 시작하실 것입니까?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직접 응원의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